안녕하세요. 엘레나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23년 6월 고3 모의고사 31번부터 34번 빈칸 추론 문제 해설입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어떠셨나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 너무 긴장되고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좀 담담하게 준비했던 걸 그래도 잘 풀어낼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직 6월이기 때문에 우리 이 6월 모의고사의 점수에 너무 좌절하지도 마시고 또 너무 자만하지도 마시고 다가오는 7월, 9월 모의고사까지 함께 잘 준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능까지도요. 자, 그러면 31번 해설부터 먼저 시작해 볼게요. 31번 문제를 딱 보니까요. 빈칸이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고 중간쯤에 위치해 있어요. 이렇게 빈칸이 중간쯤 위치해 있으면 높은 확률로 이 빈칸 문장 다음 문장 또는 그 다다음 문장에 힌트가 들어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31번 해설을 할 때 빈칸이 들어있는 여기 문장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빈칸의 다음 문장, 그리고 다다음 문장 정도까지 한번 해설을 먼저 해서 답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답이 나오면 오호, 이렇게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거구나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올라가서 천천히 해설을 하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의 요 People still eat 이라는 빈칸 문장부터 먼저 볼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먹습니다. 그러나 A growing component of food's value, 여기까지가 전부 다 주어져 음식의 가치의 증가하는 무엇, 구성 요소라는 뜻이에요. component, 이 단어는 꼭 알아두세요. 음식의 가치에 증가하는 구성 요소가 is determined, 결정이 되어집니다. 결정되다.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질까요? By its food, 음식의 어떠한 측면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1번 같은 경우는 짧은 단어로 보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기를 먼저 보고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1번의 quantitative는 양적인이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이것과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반의어가 있어요. 그 반의어가 뭐냐면 qualitative라는 단어인데, qualitative, 얘는요, 질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적인이라는 quantitative와 질적인 qualitative를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 non-material이라는 단어는 우리 material이 물질적인이라는 단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앞쪽에 non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물질적인 게 아닌 것, 비물질적인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nutritional 하면 영양의, invariable 하면 불변의, 변하지 않는, economic 하면 경제의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5가지 단어 중에 어떤 정답이 이제 요 빈칸에 쏙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그 답을 찾아서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People, 사람들은요, pay, 지불한대요. 돈을 낸대요. premium, 프리미엄은 우리가 뭔가 할증금, 추가 금액 이런 뜻인데, 유튜브 프리미엄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광고를 안 봐도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뭔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는 돈, 그걸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할증금을 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할증금을 내나요? To eat exotic cuisines, 이국적인 cuisines 하면 어떠한 나라의 독특한 음식, 요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국적인 요리를 먹기 위해서 할증금을 내는데, 그 뒤에 이렇게 대절이 걸려서 이국적인 요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Provide an interesting experience,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거나요. 또는 that symbolize a distinctive lifestyle. symbolize는 상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distinctive 하면 독특한, 구별되는 이란 뜻이죠.
뭔가 나의 일상 또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그런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이국적인 독특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요리를 먹고자 사람들이 추가금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가 뭐가 있을까 하고 제가 생각해 봤더니 요즘 유행하는 오마카세 있죠. 오, 맞아요. 그 오마카세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오마카세 비싸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먹고자 사람들이 충분히 할증금, 추가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쪽의 빈칸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여전히 먹는데 이제는 음식의 가치를 점점 어디에 두냐고 했냐면 이 빈칸에 들어가는 측면에 둔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추가 금액을 내는 이유가 뭐죠? 뭔가 이국적인 요리를 먹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이국적인 요리가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게 뭔데요? 바로 흥미로운 경험이죠. 뭔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그런 신기한 경험,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런 삶의 방식, 독특한 생활 방식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더 비싼 돈을 주고라도 이국적인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형광펜 친 부분이 바로 음식의 어떠한 측면이다라고 한 단어로 쏙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시 보기를 볼까요? 음식의 양과 관련한 얘기 나오지 않았죠. 비물질적인, 물질이 아닌 것? 물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 물질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돈과 관련한 어떤 그런 재산적인 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비물질적인 뭔가 더 이상 내가 돈이 중요치 않은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비물질적인 측면. 예를 들면 우리 이 보기에서 나온 것처럼 뭔가 독특한 경험이라든지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그런 흥미로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추가금을 낸다는 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으로 어떤 거 내가 흥미로운 경험을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돈이 중요했으면요, 여러분, 물질적인 측면이 중요했으면요, 사람들은 추가금을 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돈이 아까우니까요. 야, 오마카세 그거 엄청 비싸잖아. 나는 그냥 땡땡 마트에 가서 마트에서 사는 초밥 그거 먹어도 나는 충분해. 나는 돈 아끼는 게 더 좋아. 한다면 그건 물질적인 측면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돈을 더 내, 막 써버려. 야, 오마카세? 뭐 점심에 뭐 8만 원? 야, 한번 먹어보자. 돈을 내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물질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돈으로 내가 정말 그동안에 해볼 수 없었던 그런 비물질적인 측면, 뭐 흥미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빈칸 뒤쪽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 문제이긴 했습니다. 3번의 영양 관련해서는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영양분을 더 풍족하게 채우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4번의 invariable, 변하지 않는 음식의 가치의 측면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economic, 경제적인 측면도 역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비물질적인에서 사실 쉽게 나오는데 제가 꼭 그 다음 문장까지 보고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The publics of post-industrial societies. 자, 여기 publics 하면 우리가 대중들을 말하잖아요. 대중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post-industrial이라는 단어는 post 플러스 industrial이죠. industrial이 산업의라는 뜻인데 post가 붙어서 후기 산업의라는 뜻이에요. 후기 산업의. society, 사회에서의 대중들은 society까지 갈게요. place, 중점을 둡니다. 선생님, 중점을 둡니다라고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아, growing이 점점 증가하는 이고요. 이 emphasis,가 강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조점을 둡니다라는 뜻이죠. place, emphasis, on 하면 어디에 강조점을 두다. 요렇게 표현 알아놓으세요. 이제 이 후기 산업화 시대의 대중들은 점점 강조점을 어디다가 두냐면 political consumerism에 둔답니다. political consumerism 하면 정치적인 소비주의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정치적인 소비주의? 그게 뭐예요? 그 뒤쪽에 조금 더 나와 있어요. Such as boycotting goods. 보이콧하면, 안 사요. 라고 거부하는 거죠. good, 상품을 거부하는데요. 이 상품의 production, 생산이 violate, 위반하다. 뭘 위반하냐면 ecological or ethical standards. ecological은 생태적인, 그리고 ethical 하면 윤리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태적인 또는 윤리적인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는 상품의 구매를 거부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치적 소비주의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저는 동물 실험하는 화장품 이제 안 살래요. 그리고 저는 가축들이 이렇게 너무 좁은 곳에 갇혀서 한평생 괴롭게 살다가 도축되는 게 싫어요. 저는 비건의 그런 식습관을 가질래요. 이런 식으로요. 뭔가 자신이 돈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중요시하고 그것에 중점을 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비물질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맨 마지막 문장은 그냥 한번 남겨놓고요. 우리가 처음으로 가서 제가 한번 더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맨 처음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처음으로 올라가니까요. People have always needed to eat. 사람들은 항상 뭐 할 것이며 먹을 것이래요. 사람들은 항상 먹을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and they always will. 그들은요, 항상 그러할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먹을 것이 필요할 것이래요. Rising emphasis on. 증가하는 그런 어떠한 강조점들. 무엇에 대한 강조점이냐면 self-expression values. 자기 표현 가치에 대해서 늘어나는 강조점이 does not put an end. put an end to 라는 표현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put an end to 하면 무엇을 끝내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게 펜이 조금 두꺼운 것 같아서 펜을 살짝 두께를 좀 조정해 볼게요. put an end 하면 무엇을 끝내다. material desires, 물질적인 욕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 가치에 대해서 늘어나는 강조점이 물질적인 욕구를 끝내지는 않는다라고 조금 어려운 문장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표현 가치라는 건요. 나를 막 좀 드러내고 싶어, 뽐내고 싶어. 내 가치는 이 정도야 라는 걸 우리가 물질적인 욕구로 끝내지 못한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명품 가방을 하나 사면 내 가치를 표현하는 것 같아. 그러면 명품 가방 하나를 사고 딱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비싼 고급 레스토랑에 갔다가 사진을 딱 찍잖아요. 그때 내 표현 가치가 다 드러나고 충족이 된다면 우리는 그 레스토랑 한 번 가고 또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가치, 내 자기 표현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내가 가진 어떤 물질적 욕구들을 다 충족시켜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물질적 욕구를 끝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But, 그런데 prevailing economic orientations. prevailing 하면 우세한, 만연한 이런 뜻이죠. 우세한. economy 경제적인 orientation 하면 지향성, 방향성 이런 뜻이에요. 우세한 경제적 방향성이 are gradually 점차적으로 being reshaped. 재형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위쪽 문장에서는 자기 표현 가치에 대해 늘어나는 강조가 물질적 욕구를 끝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우세한 경제적 지향성, 방향성, 지금 현재 경제적인 어떤 방향성이
점차적으로 재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건 물질의 욕구를 좀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방향으로 재형성되고 있다라는 느낌인가 봐요. 그 뒤로 가볼까요? People,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 Who work in the knowledge sector. 지식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continue, 계속해서 to seek, 추구한답니다. 무엇을? High salaries. 아하. 그러니까 이 자기 표현의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 늘어나는 강조가 물질적 욕구를 끝내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다시 한번 그 뒤에서 벗으로 반대되어져서 요즘 경제적인 지향성이 재형성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식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높은 급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욕구가 끝내지지 않고 여전히 점점 더 큰 물질적 욕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벗을 써요. 그런데 they place, 그들이요. 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place equal or greater emphasis on, 이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우리가 동등한 이라는 뜻으로 equal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동등하거나 또는 더 큰 강조점을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강조점을 둡니까? On doing stimulating work. 어떠한 일을요, 좀 stimulating, 자극적인 일을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둔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 갑자기 자극적인 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실 수 있는데 자극적인 일이라는 건요. 굉장히 동기부여되는 엄청나게 막 흥미로운 느낌 있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식 부분에 일하는 사람들은 높은 급여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는 또 동등하게 그 높은 급여만큼 동등하게 또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한테 일이 흥미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being able to follow their own time schedules. 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좋아하는 워라벨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being able to, 뭐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뭐뭐 할 수 있는 것. follow, 따를 수 있는 것. 무엇을요? Their own time schedule. 그들 자신의 시간 계획, 시간 일정을 따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남이 막 일을 시켜가지고 늦게까지 야근하고 막 추가 근무하고 이런 거 말고요. 내가 내 시간을 스스로 좀 선택해서 내 일이 다 끝났어? 그러면 좀 빠르게 퇴근할 수도 있고 뭐 휴가를 좀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이런 것에 점점 더 큰 중점을 둔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미 답을 찾긴 했지만 사람들이 높은 급여보다도 점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무엇이죠? 맞아요. 여기 내가 좀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에 점점 가치를 둔답니다. 무엇 대신에요? 높은 급여 대신에요. 높은 급여는 곧 뭡니까? 물질적인 측면이죠. 얘는 물질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면 뭔가 일의 재미라든지 아니면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은 전부 다 비물질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경제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consumption, 제가 요 비물질이라는 단어는 살짝 지울게요. consumption, 소비라는 단어잖아요. 소비라는 것은 is becoming progressively, 점진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progressively라는 단어는 좀 알아놔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less determined, 덜 결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By the need for sustenance and the practical use of the goods consumed. 여기 the need for sustenance, 이 sustenance는 생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소비가 생존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덜 결정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대요. 내가 정말 이 빵을
사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빵을 사는 게 아니고요. 나 밥 먹긴 했는데, 우리 꼭 그렇잖아요. 특히 여자친구들 뭔지 알죠? 점심으로 엽기, 떡볶이 막 엄청 많이 먹었는데, 사실 저는 신전 떡볶이 파이긴 한데, 어쨌든 막 엽떡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좀 달달한 게 땡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카페 가가지고 디저트 시켜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는 소비라는 것이 생존에 꼭 필요해서는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and the practical use of the goods consumed. 이때의 consumed는요, 뒤에서 굿즈를 꾸며주거든요. 소비되어지는 그런 상품들의 실용적인 사용 때문에 소비를 하는 건 아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상품을 사야 내 생활에 정말 꼭 필요해. 뭐 예를 들면 내가 세탁기 세제를 사더라도 이 세제가 없으면 내가 빨래를 못하니까 꼭 필요해. 이렇게 해서 이제 사는 경우도 물론 그런 소비도 있겠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빨래를 했을 때 그게 향기가 막 정말 방 안에 가득 쫙 퍼졌으면 좋겠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향기를 더 진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세탁세제를 뭐 산다거나 아니면은 향수를 사서 더 이렇게 쓴다거나 어쨌든 이 상품이 완전히 꼭 필요한 실용적인 사용 때문에 소비가 되어지는 시대도 이제 끝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빈칸 문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위쪽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물질적인 거에서 점점 비물질적인 것들로 가치가 옮겨가고 있어 라는 걸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 빈칸 문장에 나와서 야 먹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먹는 것도 역시 음식의 가치가 비물질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 글의 맨 마지막 문장을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onsumption, 소비라는 것은요. is less and less a matter, 점점 덜 무엇이 되어지고 있냐면 a matter,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데 아까 위에서 나왔던 표현이죠. sustenance, 점점 덜 생존의 문제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냥 정리만 해주는 마지막 문장이네요. and more, 점점 더 a question. 이때의 question은 역시 matter이랑 똑같은 뜻, 문제. 무엇의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고요? over lifestyle.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의 문제인데 다시 말하면 and choice. 선택의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이제는 생존, 물질적인 필요에 의한 어떤 이런 그 생존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점점 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더 누리고 싶은 거, 내가 더 가치를 두는 거, 그러한 선택의 문제, 즉 비물질적인 거, 정신적 측면, 제가 아까 얘기한 가치와 경험 같은 것에 중점을 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31번 해설 자세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3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2번으로 함께 넘어와 보시죠. 32번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머, 또 빈칸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답이 나올 확률이 높다? 빈칸의 힌트는 빈칸 문장 다음 그리고 그 다다음 정도까지는 꼭 봐줘야 한다.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위에서부터 읽어보지 않고 한번 빈칸이 속해 있는 문장과 그 다음 그리고 그 다다음 요렇게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높은 확률로 빈칸 다음 다다음에 정답이 숨겨져 있을 확률이 높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빈칸의 요 문장을 보니까요. instead라는 아주 중요한 연결어가 나왔죠. 대신에 라는 요 연결어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우리 얘기할 때 생각해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앞에 나온 말 막 실컷 하다가 대신에 이거 하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대신에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아무리 청소할까? 뭐 이불 정리할까? 빨래할까? 설거지할까? 이거 앞에 아무리 나오더라도 뒤에 대신에 우리 강아지 산책시키자. 그러면 강아지 산책 가야죠. 그쵸? 그래서 대신에 뒤에 나오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 빈칸 문장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적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accounting, 정산, 회계라는 뜻이죠. 정산,
회계는 하고 그 다음에 블랭크가 쭉 쳐져 있습니다. 요것에 의해서 되나 봐요. 그럼 우리가 아직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으니 한번 그 뒤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단은 has a sense of motor community. 도덕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뭔지 모르지만 좀 중요해 보여. 그쵸? 그 그룹이 도덕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도덕적 공동체 의식은 based on 무엇에 기반을 뒀냐면요. years of trust and sharing. 어머나, years of는 수년간의 라는 뜻이거든요. trust, 신뢰와 and sharing, 공유, 어떤 나눔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답니다. 일단은 뭔지 몰라도 느낌적으로 도덕적 공동체 중요해 보이죠. 그리고 이 도덕적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뭘 바탕으로 하는 거라고요? 신뢰와 그리고 sharing, 뭔가를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요. 그럼 그 다음 문장까지도 한번 볼까요? In a certain community of North America. 지금 북미의 특정한 지역 사회는 이라고 하면서 여기가 지금 예시 문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 요거는 꿀팁 중에 꿀팁. 예시 문장이 나오면 그 앞에 나오는 문장이 무조건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in a certain community 블라블라블라부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써주는 예시일 뿐이고요. 중요한 얘기는 이미 앞에 나왔다는 얘기죠. 정산이나 회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이 도덕적 공동체 의식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뭐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래도 이 예시 문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북미의 특정한 지역 사회에서는 labor sharing, 노동을 공유하는 것은 is a major economic factor, 주요한 경제적인 요소입니다. factor 요소, 요인. of social cohesion. cohesion이라는 이 단어는요, 응집성이라고 아래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응집성이라는 게 뭐예요? 뭉치게 해주는 거예요. 똘똘 뭉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 지역 사회에서는 노동력을 공유하는 게 사회적으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해주는 주요한 경제적 요소라는 거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똘똘똘 뭉치고 싶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력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왜 품앗이라는 그런 개념 아시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문짝이 고장 났어요. 근데 제 이웃 분 중에 수리를 잘하는 분이 계셔. 그러면 저희 집 문짝이 고장 났는데 요거 좀 수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수리를 해 주셨어. 근데 이웃 사이에 무슨 돈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나중에 저희 집 복숭아 수확할 때 그때 오셔가지고 좀 걷어주세요. 좀 거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도 문짝을 수리 받았으니 그분의 노동력을 공짜로 제공을 받았으니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노동력을 공유하러 복숭아 따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웃과 제가 사회적으로 응집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거예요. 뭔가 결연하게 되는 거예요. 저 이웃분 그때 정말 감사한 분이지. 문짝을 공짜로 고쳐주셨어. 나도 꼭 복숭아 딸 때 도와드려야지. 그쵸? 그러면 이제 그 이웃분도 저기 처자 문짝 고쳐줬더니 복숭아 그냥 야무지게 잘 따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복숭아 따는데 가가지고 가지도 않아 먹튀한다거나 아니면은 복숭아 따가지고 맛있어 보이는 거 이렇게 잘 담아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 먹는다거나 주머니 훔쳐온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노동력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응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의 주요한 경제적 요소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도덕적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거래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요 정도까지만 읽고 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보기를 봤더니 legally established라고 살짝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요 정도는 사실 알아두셔야 돼요. 법적으로 확립되다.
regularly reported, 정기적으로 보고되다. socially regulated, 사회적으로 규제되다. manually calculated, manually 하면요 수동으로, 그러니까 뭔가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수동으로 계산되다. carefully documented, 신중하게 문서화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5가지 보기 중에 정답이 뭘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정산과 회계가 그 그룹이 가진 도덕적 공동체 의식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 도덕적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력을 공유를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응집을 도와주는 경제적 요소래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어떠한 일의 정산과 회계를 할 때 나의 사회적인 어떤 응집성, 그러니까 나의 이웃과 뭔가 노동력을 공유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요. 그쵸? 그럼 법적인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맞죠? 정기적으로 보고해라 이런 얘기도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규제되다. 이 사회적으로 규제된다라는 요 말이 지금 위에서 나와 있던 노동력 공유가 사회적 응집의 주요한 경제적 요소다. 그리고 도덕적인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사회잖아요. 그쵸? 도덕적인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규제된다라는 요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뭔가 수동으로 야 계산기 쓰지 마, 컴퓨터 프로그램 돌리지 마, 너네 사람 손으로 다 계산해, 그런 얘기 안 했고요. 그 다음에 carefully documented. 우리 이거 다 문서로 작성하자. 예를 들면 내가 저 이웃 아저씨네 복숭아 따줬으니까 저 아저씨는 나 문자 고쳐줘.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타이핑 해가지고 문서화 해놓자. 그런 얘기도 안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3번. 사회적으로 규제된다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좀 살짝 얘기했지만 뭔가 저는 도움을 받아놓고 저는 도와드리러 안 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되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저씨가 이제 막 소문내는겨. 어머 저기 사는 처자 있죠. 저 파란 대문집 처자. 제가 문자 고쳐줬는데 저 처자가 우리 집 복숭아 딸 때 안 왔어. 우리 집 복숭아 딸 때 도와주러 안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이웃분들이 듣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저 처자 그냥 그렇게 안 봤는데 안 되겠네. 그렇겠죠. 그러면 저는 어쩌면 그러한 이웃분들의 신뢰를 잃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제 스스로 사회적으로 이 노동력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좀 고맙게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저도 꼭 보답하려고 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사회적으로 규제된다는 건 어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답은 나왔고요. 한번 위에서부터 천천히 우리가 또 해설을 해보죠. 그러니까 빈칸 추론 문제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In labor sharing groups, 노동력을 공유하는 집단에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품앗이처럼 이렇게 노동력을 공유하는 집단에서 사람들은요 contribute to labor to other people, contribute to A to B, A를 B에 기부하다, 제공하다 라는 뜻이니까 이 표현은 하나 알아두세요. A를 B에 기부하다 또는 제공하다. labor, 노동력을요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합니다. On a regular basis 하면 정기적으로 라는 뜻이라서 이것도 알아두세요. 정기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괄호는요 여러분 사실 시간 없으면 안 읽어도 되죠.
저는 해설이니까 한번 가볍게 해볼게요. For seasonal agricultural work. 그러니까 계절적인 어떤 농사일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such as harvesting, 수확 같은 거요. 그런 수확과 같은 계절적인 농사일을 위해 정기적으로 노동력을 공유하거나 or 또는요, on an irregular basis. 아까 regular basis가 정기적으로였으니까 irregular는 비정기적으로겠네요. 비정기적으로 얘는 어떤 상황이냐? In the event, 어떤 사건이에요. Of a crisis. crisis는 위기죠. 어떤 것과 같은 위기? Such as the need to rebuild a barn. 반 하면 우리 헛간이거든요. 제가 어디다 씁니까? A barn, 헛간. Damaged by fire. 화재로 인해서 손상이 된 그런 헛간을 rebuild, 다시 지어야 하는 그런 필요성과 같은 위기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가 이제 비정기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시로 든 것 중에 복숭아 수확하는 건 regular basis고요. 제 문자 고장난 거는 irregular basis겠죠. 어쨌든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 문장. Labor sharing groups. 노동력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공유 집단은요. are part, 부분인데 어떤 일부냐면 of what has been called. 요거 what을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편할 거예요.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편합니다. What has been called a motor economy. 도덕적인 경제라고 불려왔던 것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이 도덕적 경제라는 말이 또 한 번 등장하네요. 우리가 아까 motor community 거기에서 봤었잖아요. 도덕적이라는 거죠.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 양심상, 도덕, 윤리상 나도 도움을 드려야겠다. 이게 도덕적 경제, 도덕적 공동체의식 아니겠어요? since, 이때의 since는 우리가 because의 의미로 가셔야 돼요. 뭐 때문에? No one keeps formal record. 아무도 뭐 하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기록해두질 않아요. 무엇에 대해서? How much any family puts in or takes out. puts in 하면 투입하다, 노동력을 투입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takes out은 뭐예요? 가져가다. 노동력을 이제 얼마나 내가 어떤 이웃을 도와줬고 A라는 이웃을 내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도와줬는지, 그리고 저 A라는 이웃은 나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도와줬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록을 해두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서로의 양심에 맡겨서 그렇게 이제 노동력 공유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빈칸 문장이 나온 겁니다. 대신에 정산, 회계라는 것은 요것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기록이 없고 어디에다가 정산 회계를 맡겨본다는 거예요? 그 도덕 공동체 의식에 맡겨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규제되는 거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북미 지역에서는 이렇게 노동력 공유하는 게 사회적 응집성의 주요한 경제적 요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 마무리를 하러 가보죠. When a family needs a new barn or faces repair work that requires group labor. 까지 문장이 좀 기네요. 한 가족이 새 헛간이 필요할 때 또는 뭐 할 때 faces repair work, 직면해요. 어떠한 수리해야 하는 일에 그럴 때. 자, 그런데 이 일들은 that requires group labor, 혼자서는 안 돼. 단체 노동력, 즉 이웃의 노동력을 좀 요구하는 그런 헛간을 새로 짓는 일, 수리를 하는 일, 그런 일에 직면했을 때 a barn raising party is called. 여기는 뭔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a barn raising, 헛간을 건축하는 거죠. 올리는 거니까, 그쵸? 헛간을 이렇게 건축하는 파티, 모임. 헛간 건축 모임 정도로 써놓을까요? 헛간을 건축하는 이런 모임이 is called, 불려진다. 다시 말하면 소집이 됩니다. 소집되다.
Many families, 많은 가족들이, 많은 이웃들이 shows up, 나타날 거예요. 뭐 하러? To help, 도우러요. Others men, 성인 남성은 provide, 제공합니다. Manual labor, manual이라는 건 육체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육체의 노동을 제공할 것이고요. 그리고 성인 여성들은 뭘 제공하냐면 food for the event, 그 행사를 위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논밭에서 수확할 것들이 생기면 남자분들은 가서 그 논밭 일을 하시고 우리 여성분들은 새참이라든지 뭐 점심상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Later, 나중에 When another family needs help, 또 다른 가족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they call on the same people. 그들은 같은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아이고 저 김씨 우리 저 지난번에 저거 했잖요. 이번에 또 저기 일손이 필요하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they call on 누구누구를 호출하다. 같은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이 같은 사람들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사회적으로 응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사람들을 부른다라는 게 사회적으로 응집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여기까지 그러면 해설 마무리하고요. 다음 3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으로 함께 넘어와 보겠습니다. 33번은요,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네요. 사실 빈칸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그 빈칸 주변을 보면 답에 힌트가 숨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정석은 사실 처음부터 쭉 읽으면서 글의 문맥을 잘 따라와서 마지막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확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는 시간이 조금 막 빠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때로는 빈칸 주변부터 접근해서 글을 읽어도 답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3번도요. 우리 빈칸 문장 그 위쪽 정도부터 한번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함께 볼 거냐면요. 여기 the artist 여기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The artist has sought the opposite of the scientist observer independent reality. 예술가가 나오네요. 예술가는 has sought 하면 seek, seek라는 요 동사의 지금 과거 분사 형태로 쓰였죠. seek가 추구하다라는 뜻인데 has sought니까 추구해 왔습니다. 무엇을요? The opposite. opposite이라는 단어는 꼭 알아두셔야 되죠? 정반대라는 뜻이에요. Of the scientists. 과학자의 observer independent. 이 표현이 조금 난해할 수 있지만 observer 하면 관찰자잖아요. 관찰자로부터 뭐 하는 거죠? independent, 독립적인 거예요. 여러분, 독립적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감이 딱 안 오시죠? 우리가 independent를 이렇게 살짝 바꿔서 해석을 해볼까요? 의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관찰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그런 현실, 과학자가 추구하는 관찰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현실, 그것과 정반대인 것을 예술가는 추구해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만 살짝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 예술가가 추구하는 것이 뭔가 과학자가 추구하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자는 무엇을 중시하죠? 관찰자로부터 뭐 한다고요? 관찰자로부터 독립, 관찰자에게 의존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술가는 뭐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관찰자가 꼭 필요한가 봐요. 그쵸? 관찰자에 의존하는 게 바로 이 예술가가 추구하는 거 아니겠나.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she creates. 그녀는, 여기서 그녀가 선생님 갑자기 왜 나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쪽에서 우리 the artist 받았었죠. 그래서 예술가를 지금 그녀는 이라고 주어로 받고 있어요. 예술가가 create, 만들어냅니다. a reality, 현실을요. 제가 말한 대로 보세요. dependent upon observers. dependent upon, 어디에 의존하는
어떤 현실요? 관찰자에게 의존하는 현실.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indeed는 정말로 라는 뜻인데 정말로 그 현실이요. 어떤 현실이냐면 in which 하고 블랭크가 나옵니다. 요러한 현실. 네. 이제 이 예술가들은 관찰자에 의존하는 그런 정말로 블랭크에 들어가는 이러한 현실에 의존을 한다라고 하면서요.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냐? In order 뒤에 for it이 나와 있는 요것은 의미상의 주어예요. for it 그것이 to exist 존재라도 할 수 있으려면 자, 요때의 exist는 존재하다라는 뜻이고요. at all은 여러분이 어떻게든 이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 in order to가 제가 뜻을 정리해 드릴게요.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중간에 for 끼어져 있으면요. 그 의미상의 주어가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술가는 과학자의 관찰자로부터 독립적인 현실과 정반대인 것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술가는 관찰자에게 의존하는 현실, 즉 그것이 존재라도 할 수 있으려면 존재라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블랭크하는 이러한 현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앞에서 힌트를 다 줬거든요. 지금 이 예술가는 관찰자에 의존하는 이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인디드는 정말로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해주는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실? in which에 들어갈 요 내용도요. 결국은 관찰자에게 의존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정말 여기까지만 읽고도 답이 나올까요? 한번 우리 보기를 보면서 확신을 해봅시다. 보기 1번을 보니까 Human beings must participate. 인간들이 뭐 해야만 하나요? 참여해야만 한다. 관찰자에 의존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갤러리나 전시회를 가요. 그러면 그 예술가, 작가들은 뭐 하기를 바라냐면 우리와 같은 이런 전시회를 보러 온 그런 관람객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참여자이기도 하고 관찰자이기도 하죠. 우리와 같은 이런 관찰자들이 그 작품을 보면서 와, 이 작품은 이런 걸 나타낸 것 같아. 또 다른 관찰자는 아닌데 내 생각엔 이 작품은 이런 모습을 그려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뭔가 좀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작품을 열심히 해석해 보려고 하는 그런 현실을 예술가는 원하지 않겠는가 이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human beings가 관찰자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고요. must participate가 의존하는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human beings가 관찰자예요. 슝. 그리고 must participate가 어디에 의존하는 아까 요 dependent upon이라는 요 표현이랑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정답이 1번으로 쉽게 나옵니다. 위에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정답이 빈칸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쵸? 자, 2번 보기도 한번 볼까요? objectivity는 객관성이란 말이죠. 객관성이 should be maintained. maintained 하면 유지되다 라는 뜻이니까 객관성이 유지돼야만 한다. 여러분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성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건 예술가일까요? 과학자일까요? 맞아요.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술가가 추구하는 현실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과학자가 추구하는 듯한 이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전혀 맞지 않는 빈칸 보기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번엔 3번요. Science and art, 과학과 예술은 need to harmonize. harmonize 하면 조화를 이루다 라는 뜻이잖아요. 조화를 이루다. 과학과 예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여러분, 요거 고르신 분들은 정말 큰 실수하셨어요. 물론 이 지문에서 과학과 예술에 대한 얘기가 번갈아 나오긴 하지만 이 우리 빈칸 윗문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예술가가 추구하는 것은 과학자가 추구하는 것의 정반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과학과 예술의 조화를 이루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정반대 문맥이 되기 때문에 땡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readers 독자가 remain 어떠어떠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대요. distance는 거리를 둔 이런 뜻이거든요. from the art 예술로부터 독자가 거리를 두기를 바란다? 이건 더 아니죠. 그쵸? 이거는 문맥을 또 완전히 또 반대로 읽으신 거예요. 예술가는 이 관찰자한테 의존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예술로부터 거리를 둬서는 안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 she, 이때의 she도 예술가를 지칭해요. 예술가가 is disengaged. 선생님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disengaged from은요. 무엇무엇에서 벗어난 이란 뜻이에요. 예술가가 벗어났다. 어디에서요? From her own subjectivity. 예술가가 자신의 주관성이란 뜻이죠. subjectivity. 자신의 주관성에서 벗어나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예술가는요. 주관성이 짙을수록 그래야 예술가 아니에요? 그쵸? 찐 예술가는 정말 자기의 세계가 이렇게 확고해야 하는 자신의 어떤 주관성이 막 드러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술가가 자신의 주관성으로부터 벗어나 버린다고요? 이것도 아니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요 조금만 읽어도 답은 1번으로 바로 나오긴 하네요. 확인하셨죠? 그래도 우리는 해설 강의니까 제가 다시 문장의 처음부터 쭉쭉쭉쭉 읽어가지고 내려오면서 이런 곳에도 정말 답의 힌트가 숨겨져 있었구나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Whatever their differences. 여기까지 이렇게 끊으세요. 우리가 whatever 나오면 무엇이든지 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their differences 하고 선생님 근데 동사가 없는데요. 여기에 are이 이렇게 생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든지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scientist and artist겠죠. 과학자와 예술가의 차이점이 무엇이든지 그들은 begin with 시작합니다. The same question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뭔데요? Can you and I see the same thing the same way? 당신과 내가 그러니까 과학자와 예술가가 똑같은 걸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If so, 만약에 그렇다면 how,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이 지문을 좀 쉽게 요즘에 그 MBTI가 유행이잖아요. 그 MBTI를 이제 바탕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면 보통 이제 과학자는 조금 T 성향이 강하시고 맞죠? TS 이런 성향이 좀 강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예술가들은 N과 F가 좀 강할 것 같아요. 맞죠? 저는 제 MBTI는 ISFP인데 저는 아무튼 집순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the scientific thinker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요. look for 하면 무엇을 찾다 이런 뜻이잖아요. features는 특징입니다. 특징을 찾습니다. of the thing 어떤 것의 특징을 찾는데 이 어떤 것이 무엇이냐면 that can be stripped of subjectivity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be stripped of 하면 무엇을 박탈하다 벗겨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subjectivity는 아까 우리 주관성으로 보기에서 배웠었죠. 주관성이 박탈될 수 있는 사물의 특징을 찾는 게 바로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래요. 주관성을 박탈한다는 건 결국 다시 말하면 주관성을 배제한 즉 객관적인 특징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맞죠? Ideally,
those aspects that can be quantified. 자, 그래서 이상적으로는요. those aspects, 그러한 측면들이 that can be quantified.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정량화, 수량화 되어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딱딱 수에 맞는 그런 느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실험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쵸? 내가 50ml와 50ml를 섞어서 넣었으면 이게 100ml가 되어져서 나와야 되고 막 그런 정량화, 수량화 될 수 있는 특징을 과학자들은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whose values, 그것의 가치가 will thus never change, 절대 바뀌면 안 돼요. From one observer to the next, 한 관찰자와 다음 관찰자, 다시 말하면 관찰자마다 그것의 가치가, 그 사물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전혀 달라지지 않을 만한 그런 사물의 특징을 찾는 게 바로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다. 쉽게 이 글을 정리하면 뭐라고요? 아, 과학자들은,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요, 객관성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객관성이 중요해. 관찰자마다 그 결과값을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과학자는 he로 받았네요. 그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요, arrives at, 어디에 도달합니다. A reality, 현실에 도달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어떤 현실이냐? 과학자는 제가 다른 색 형광펜을 쓰겠어요. Independent of all observers, 모든 관찰자로부터 독립적인 그런 현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여기 그 밑에 나왔던 예술가들은 요 관찰자에 의존한다고 했던 것과 정반대 문맥이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과학자들의 관찰자로부터 독립적인 현실, 요게 또 이제 이렇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이제 과학자 얘기 실컷 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on the one hand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한편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손 두 짝이잖아요. 한 손을 on the one hand, 한편. 그럼 다른 쪽 남아있는 손바닥 on the other hand, 이쪽은 다른 편이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반면에 예술가들은 relies on 하면 어디에 의존하다. 제가 이 rely on이라는 표현은 아래에다가 좀 추가로 유의어들을 써드릴까 봐요. depend on, count on, look to, turn to, result to. 어디에 의존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의어들은 그래도 꽤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렇게는 한 패밀리로 좀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반면에 예술가들은 의존합니다. The strength of her artistry. 어디에 의존하냐면요. 그녀의 예술 솜씨의 강점에 의존합니다. strength는 강점, artistry는 예술 솜씨. 그 다음 이렇게 끊어볼게요. to effect가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effect가요. 성취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선생님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요? 자, 결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marriage가 결합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 정도가 제일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무엇과 무엇 사이의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냐면 between her own subjectivity. 그쵸? 예술가는 이 주관성이 중요하죠. 자기 자신의 주관성과 and that of her readers. 자기 독자의 그것. 자, 여기서 그것이라고 나온 것은 바로 앞에 나온 주관성을 다시 한번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보기에서
이 4번이나 5번이나는 더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독자들이 예술로부터 거리를 둬서도 안 되고 예술가가 자신의 주관성으로부터 벗어나서도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다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술가는 무엇이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얘기? 주관성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To a scientific thinker. 다시 한번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로 돌아오네요.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this, 이것은 must sound like 어떻게 들리냐면요. magical thinking, 마술적인, 마법적인, 그러니까 조금은 허구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처럼 들릴 거래요. You are saying, 예술가님, 당신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You will imagine something so hard. 당신이 무언가를 너무 열심히 상상해서 it will pop into someone else's head. pop into 하면 튀어 오르다 이런 뜻이죠. 떠오르다. 당신이 생각한 것이 누군가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당신이 뭐한 방식으로 exactly the way you envision it. 당신이 그것을 마음속에 그린 그 방식으로 정확하게 다른 누군가의 머릿속에 떠오를 거라고 당신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예술의 영역은 너무 주관성이 강해서 저마다 해석이 다 다른데, 그쵸?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객관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술적 사고가 너무 마법 같은 그런 사고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문장이에요. 예술가는 과학자들의 관찰자로부터 독립적인 현실과 정반대 것을 추구한다. 관찰자에게 의존하는 현실을 만들어내며 그것은 곧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33번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33번을 마무리하고요. 우리 3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4번으로 넘어와 봅시다. 제가 어김없이 저희 집 강아지의 이런 근엄한 사진을 지금 붙여놨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등장하면 어떤 문제다? 맞아요. 킬링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기에 좀 까다롭고 어려운 힘든 그런 문제를 우리 강아지 귀여운 얼굴 보시면서 힘내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붙여놨어요. 지금 방금 저희 집 강아지가 짖었는데 이제 제가 이거 촬영한다고 지금 문을 닫아놨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저 박박박 하는 소리가 문 열고 지금 들어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한번 요 34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34번은 맨 마지막에 빈칸이 있는데 이 맨 마지막 빈칸만 보고 그쪽만 보고 답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34번은 처음부터 요렇게 찬찬히 살펴보면서 답의 근거를 찾기로 해요. 자, 보시면 요렇게 지금 귀여운 강아지 제가 또 한번 확대를 안 해드리고 가면 아쉬운 친구들이 있어. 맞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common themes of the Western philosophical tradition is 하면서 주어부터 좀 기네요. 그쵸? 하지만 우리는 one이 나오면 요 one이 주어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One of the common themes, 공통적인 주제들 중에 하나인데 무엇의 공통적인 주제냐면요. 서양 철학 전통, 서양의 철학적 전통에 공통된 주제들 중 하나는 하고 여기에 동사가 있습니다. The distinction, 구별인데요. 무엇과 무엇 사이의 구별이냐면 between sensual perceptions, 감각적인 지각과 이런 단어들은 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감각적인 지각과 and rational knowledge, 합리적인 지식
사이의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 전통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주제는 감각적 지각과 합리적 지식 사이의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감각적 지각을 파란색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지식을 분홍색으로 쳐가지고 왠지 두 개념이 살짝 대조를 이룰 것 같으니 이 형광펜으로 문맥을 잡아가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Since Plato, 플라톤이죠. 플라톤 이래로 the supremacy 하면 우월함, 우월성 이런 뜻인데 무엇의 우월성? 합리적인 이성의 우월성은 is based on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요. The assertion 하면 주장입니다.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어떤 주장이냐면 that it is able to extract true knowledge from experience. 경험으로부터요. True knowledge, 참된 지식을 extract, 끌어내다, 얻어내다, 추출하다 이런 뜻이죠. 참된 지식을 경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플라톤은 지금 무엇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철학자인가요? 맞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네요. 그리고 이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 True knowledge, 참된 지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지금 34번이 계속해서 철학과 관련된 지문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능 특강 연계교재를 푸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모의고사를 푸실 때도 이런 철학자와 관련된 어떤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은 꼭 머릿속에 잘 담아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플라톤 이래로 합리적 이성의 우월성은 그것이 경험에서 참된 지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살짝 노트를 해두면 플라톤 이후로 합리적 이성을 강조하고 있다. 왜죠? 이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으로 가서 As the discussion in the Republic helps to explain. 이때의 as는 뭐뭐 하듯이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The discussion은 어떤 논의죠. In the Republic 이라는 건 플라톤의 어떤 그 국가론이에요. 국가론, 플라톤의 이론 중 하나인 국가론인데 이 Republic에서의 논의가 뭐 하듯이 helps to explain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듯이 하고 끊어버릴게요. Perceptions 지각은 감각은 are inherently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답니다. unreliable 신뢰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감각은 우리가 뭔가 본질적으로 신뢰를 할 수가 없고요. and misleading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왜냐하면 the senses, 이 감각이라는 건 are subject to, be subject to라는 요 표현은 잘 알아두십시오. 무엇의 영향을 받기 쉽다. 영향을 받기 쉽다. Errors and illusions, 오류와 illusion은 착각이잖아요. 오류와 착각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이 지각이라는 건 우리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도 없고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 자, 그럼 감각은 제가 아까 요 파란색인지 초록색인지 요런 색으로 형광펜을 쳤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각과 감각을 이렇게 연결을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리적 이성은 참 지식에 도달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과 합리적 이성과 반대로 감각, 지각은 어떤 거죠? 뭔가 신뢰할 수도 없고요. 또 오해하기 좋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only the rational discourse, 오직 무엇만이 합리적인 담론만이 has the tools, 도구를 갖습니다.
to overcome illusions. 착각을 극복할 그런 도구를 갖습니다. 또요. and to point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to overcome이랑 and to point 요게 지금 두 개가 병렬 구조거든요. point toward 하면 무엇을 가리키다 라는 뜻이어서 뭐뭐 쪽을 가리키다. true knowledge 참된 지식을 가리키는 그런 도구를 오직 합리적인 담론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합리적인 담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분홍색으로 갈게요. 합리적인 담론은 착각, 즉 감각이나 지각이 불러일으키는 이 착각을 극복하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참된 지식 노란색, 참된 지식을 향해서 가는 참된 지식에 도달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를 합리적 담론만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식에 다가갈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지각은 suggest, 보여줍니다. that 이하를요. A figure, figure는 우리가 어떠한 형체라고 해석을 해볼까요? In the distance, 멀리 있는 어떤 형체가 is smaller than it really is. 그것의 실제 모습보다 더 작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내 눈앞 바로 앞에 있는 나무랑 그 다음에 나에게서 100m 멀리 떨어져서 심겨진 나무랑 이렇게 사실은 두 나무가 똑같은 어떤 크기와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m 멀리 떨어진 저 나무가 실제보다 더 작아 보이죠? 그래서 지각이라는 건 약간 착각을 하게 한다는 위쪽의 내용의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Yet, 그러나 the application, 우리가 뭔가 적용을 해보자면요. 무엇을 적용해봐요? Logical reasoning, 논리적인 추론을 적용해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 논리적 추론을 적용한 것이 will reveal, 드러냅니다. 밝혀냅니다. that 이하를요. The figure, 그 형체는 오직 appears, 보일 뿐이래요. small, 작게. 왜냐면 it obeys, 그것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The laws of geometrical perspective. 여기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기하학적인 원근법을 그 형체가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geometrical 하면 기하학적인, perspective 하면 관점 또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원근법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원근법에 따르면 맞아요. 멀리 있는 사물이 실제보다 더 작게 보이는 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착각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한 번 지각, 감각의 그런 착각과 오류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을 디펜스를 해주는 그런 느낌의 옛 문장입니다. 야, 우리 지각이라는 거 이게 지금 플라톤 이래로 너희들은 착각이고 신뢰할 수 없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지만 근데 여기에도 논리적 추론을 적용해보면 사실 이 멀리 있는 물체가 작아 보이는 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기하학적인 원근법을 따르고 있는 거라서 이거 논리적인 꽤 괜찮은 것 아니야? 라고 지금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건 여전히 뭐였죠?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참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 요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nevertheless로 뒤집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뭔가 착각이 아닌 것 같고 논리적으로 원근법을 따르고 있는 게 바로 지각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after the perspectival correction is applied. 자, 여기 좀 긴데요. even after부터 misleading까지가 이렇게 길어서 끊어볼게요. even after. 심지어 뭐뭐 후에도. The perspectival correction. 이거는 원근 보정이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원근 보정이 is applied, 적용이 돼서 and reason, 이성이 concludes, 결론을 내려요. that perception is misleading, 지각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후에도 그 형체는 the figure still appears small, 여전히 작게 보여. And the truth of the matter, 문제의 진실은 is revealed, 드러나져요. 요 빈칸에서. 자,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 원근법을 적용해서 멀리 있는 형체가 작아 보이는 건 이것 또한 원근법을 따르는 논리적인 거 아닌가? 라고 위에서 살짝 지각을 좀 디펜스하는 것 같다가 근데도 원근 보정을 한번 또 적용을 해보니까 여전히 이성이 이 지각은 오해를 할 만해. 이성이 더 뛰어난 것이고 지각은 여전히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켜 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린 후에도요. 그 뒤에도 이놈의 형체가 여전히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지금 멀리 보이는 형체가 실제보다 더 작아 보여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내가 지각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가 내 지각이 멀리 있는 걸 실제보다 더 작아 보이게 하네?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눈을 딱 떴을 때는 멀리 있는 것이 계속 작아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깨달았으니까 참 지식에 그러려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죠. 그쵸? 우리가 뭔가 그 전에 무지했던 상태에서 뭔가를 하나 딱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그 깨달음으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참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성이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멀리 있는 형체를 실제보다 작게 보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지각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놈이다 라고 나의 이성이 결론을 내렸어. 근데도 여전히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전히 우리 눈 아무리 100번 1000번 감았다 떠도요. 여전히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의 포커스를, 문제의 초점을 바꿔야 돼요. 지금 원근 보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 원근 보정이라는 거는 이제 기하학적인 원근법으로 이제 얘를 멀리 보이는 애를 원래 크기로 복원해서 다시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내가 멀리 있는 놈이 실제보다 작아 보이는 게 여러분 지금 정신 놓으면 안 돼? 지금 조금씩 정신이 아득해지죠? 느껴져. 여러분들이 지금 뭔 소리야 하면서 약간 이렇게 막 정신이 아득해지는 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안 돼요.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이제 이 원근 보정을 통해서 내가 저 멀리 있는 놈을 원래 크기로, 실제 크기로 복원해서 이해를 한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눈을 100번 감았다가 1000번 감았다가 떠도 여전히 저 형체가 작게 보이니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인식을 해야 할꼬? 그쵸? 그 문제의 진실, 문제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할꼬가 지금 빈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칸 문제는요, 항상 이 뚫려있는 빈칸에 메인 아이디어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게 뭐죠?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참지식에 도달할 거야. 합리적 이성이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빈칸에도 강조되어져서 들어갈 내용이 지각, 감각에 대해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 이성이 여전히 중요해. 합리적 이성을 따르자 라고 지금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 힘들다. 그쵸? 힘들어요. 34번. 제가 괜히 우리 집 강아지 얼굴을 붙여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1번 보기 보니까 as는 뭐뭐로 이런 뜻이고 as the outcome, 결과로 of blind, 맹목적으로 following sensual experience, 맹목적으로 감각적인 경험을 따르는 것의 결과. 여러분, 우리 이 감각적 경험보다도요, 이 글에서 강조하는 게 합리적 이성이랬어요. 1번 땡. 2번, by moving away from, 벗어나는 것, 벗어남으로써. 무엇으로 벗어나요? From the idea of perfect representation. 완벽한 재현을 해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남으로써. 우리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완벽하게 재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나왔나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형체를 너희가 완벽하게 원래 크기로 재현을 해봐라. 이런 얘기 안 나왔죠. 그 다음에 3번. Beyond the limit of where rational knowledge can approach. 뭐뭐 너머에서, beyond 너머에서, 한계 너머에서, where 뭐뭐 하는 곳, rational knowledge, 합리적인 지식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의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 합리적 지식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한계를 넘어버리면 그건 어딘가요? 그쵸? 우리는 지금 합리적 지식이 중요해요. 왜? 합리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참 지식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3번 보기는 합리적 지식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의미가 합리적 지식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한계를 넘어버린대요. 즉 합리적 지식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을 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합리적 지식을 넘어서는 거라서 요거는 너무 멀리 갔어요. 합리적 지식을 넘어서 어딘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합리적 지식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한계를 넘어버린다. 이 얘기도 좀 너무 멀어요. 우리는 그냥 합리적 지식, 합리적 이성, 이게 필요해요. Through a variety of experiences,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뭐보다 rather than logical reasoning,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강조하진 않았는데요. 맞죠? 경험을 강조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5번 not A but B 표현이 나와서 A가 아니라 B라는 거죠. Not in the perception of the figure. 그 형체의 무엇이 아니라 지각이 아니라 but in its rational representation. 바로 합리적인 재현을 통해서 문제의 진실은 드러납니다. 다시 한 번만요. And the truth of the matter. 문제의 진실은 is revealed. 드러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것의 형체의 합리적 재현을 통해서. 그래서 합리적 재현이라는 말이 곧 합리적 지식, 합리적인 이성, 합리적 담화, 그리고 합리적 재현으로 이렇게 문맥이 같이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다는 걸 파악을 하셨으면 5번이 정답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요. 결국은 우리가 멀리 있는 형태를 계속해서 작아 보이게 지각하는 것, 인식하는 것이 더 이상 형체를 지각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문제의 진실은 어디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그 합리적인 재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우 어렵죠? 자, 그래서 요 글을 제가 조금 내용을 그래도 정리해 드릴까 봐요. 이제 서구 철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오류와 착각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어떤 지각이나 감각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맞아요. 우리가 참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성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각은
멀리 있는 물체가 작아 보이게 하지만 우리가 원근 보정이라는 거 아까 원래 크기로 복원해서 이해하는 거 있죠? 그 원근 보정에 의해서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은 야, 실제 크기보다 작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네 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문제의 진실은 이 감각적인 지각에 있는 게 아니라요. 이상하다. 왜 물체가 저렇게 멀리 있는데 멀리 있으면 작아 보이지? 이 감각적 지각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요. 이 감각적 지식을 뛰어넘는 누구? 합리적인 이성이 내린 결론. 문제의 진실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 바로 이 합리적인 재현. 이 재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설명이라고 한번 바꿔서 이해를 해볼게요. 우리가 원근 보정을 통해서 이 합리적인 설명으로 왜 저 멀리 있는 물체는 작아 보이는가를 설명할 수 있었어요. 합리적으로 원근 보정에 의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재현이 중요한 거죠. 문제의 진실이 형체의 지각이 아니라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해내는 이 합리적 재현이 중요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아주 중요했답니다. 원근 보정이 적용이 되어서 이성이 이제 저 지각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 요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었죠. 제가 요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합리적인 재현이라는 것이 합리적 설명이라는 것은 결국 이성이 이렇게 지각은 결국 오해의 소지가 있어 라고 결론을 내린 거. 무엇에 의해서? 원근 보정에 의해서. 자,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셨다면 제가 나중에라도 요 34번만 다시 좀 촬영을 해보거나 아니면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좀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거나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34번까지 우리 빈칸 추론 해설을 완료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35번부터 39번까지 또 이 흐름, 순서, 문장 삽입, 추론 해설을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